2023년 5월 22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미국 주재원 파견을 할 때 보통 이제 규모가 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L1 비자라고 해서 이 L1 비자로 주재원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L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1 비자의 장점은 최대 7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L1B, L1A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L1B의 경우는 최대 5년인데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향후 자격 요건을 갖춰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자동으로 이제 승격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취업 이민 절차를 진행을 따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L 비자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취업 이민 1순위나 2순위, 3순위로 이제 영주권 신청이 굉장히 이제 손쉬워진다라는 거. 그리고 L1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부 이제 듀얼 인텐트를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민 의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제 non immigrant 비자의 종류이기는 한데 이민 의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이제 그 미국 비자 심사를 할 때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받고 이제 21세 미만의 자녀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주 신청자랑 별도로 워킹 퍼밋을 받아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H1B 비자처럼 이제 H1B 비자는 이제 현지 전문직 취업 비자죠. 이렇게 H1B 비자처럼 노동청에서 어떤 정해진 적정 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한 이제 L 비자의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요건이나 다음 절차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 비자의 요건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 회사, 미국 회사의 이제 명확한 소유 지분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운영 상황이라든가 조직 구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견 대상자의 한국 회사에서의 최근 3년간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그런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이제 미국 계열사, 이제 소유 지분이 있는 그런 이제 계열사의 이제 본국에서 최근 3년 중에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이제 주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냥 파견이 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본사의 어떤 DNA를 가지고 어떤 이제 자회사나 계열사로 파견을 나가는 그런 조건이 L1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1 비자 신청할 때는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반드시 이제 본사, 페런트 컴퍼니죠. 본사나 지사, 브랜치, 계열사 또는 이제 현지 법인 그런 관계들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는 모두 활발하게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회사가 이제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기업, 이게 뉴 오피스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 오피스라고 이제 설정해서 신청을 해서 미국 내 사무실이 최근에 이제 임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증명 자료, 임대계약서나 뭐 이런 증빙 자료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사업이 1년 안에 고용된 이제 간부직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뭐 자본금을 증명을 한다든가 넷인컴 이제 본사에서의 어떤 투자 능력들을 증명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뭐 사업 계획이 훌륭해서 뭐 앞으로 이제 이미 그 용역 뭐 어떤 거래처랑 계약이 이루어져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라든가 뭐 그런 계약서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증명을 해야 되고 또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에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소득금액 증명서라든가 보험 가입 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빙을 하고는 합니다. L1A 주재원 비자는 이제 관리 감독 직책입니다. 이제 매니저리얼 캐패시티라고 해서 어떤 관리자적 능력을 어떤 증빙을 해야 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업 조직에서 보면 책임자급의 이상이 되어야 이제 L1A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대기업에서 많이 이제 L1A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최소한 이런 조직의 책임자나 간부의 증빙을 하려면 중소기업에서 증빙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나 정말 이제 상무나 임원급 정도 되셔야
중소기업에서는 가능한 지금 상황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국제법무팀의 경험으로는 대리나 과장급으로도 이제 L1A 주재원 비자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직무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이죠. 이제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그리고 조직도나 한국 회사에서 기존에 관리하는 그런 어떤 하위 직원이나 수행하는 업무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지시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L1A 주재원 비자가 이제 관리 감독 직책, 그러니까 매니저리얼 캐패시티라고 하는 관리자적 능력을 증빙해야 되는 그런 비자라고 본다면, 반면에 L1B 주재원 비자는 이제 특수 전문 기술직입니다.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파견을 나와야 됩니다라고 청원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래서 L1B 주재원 비자 특수 전문 기술직은 보통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증빙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고용주와 오래된 고용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전문 지식인이나 전문 기술 종사자, 그러니까 특별하거나 스페셜한 거, 특별하거나 보기 드문 unusual한 거, 이제 보기 드문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직종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는 스페셜한 그런 전문 기술, 특별한 전문 기술, 보기 드문 전문 기술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채용 공고를 올려서 미국 현지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증빙을 해서 인터뷰도 보고 채용 구인도 해봤지만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기술은 가진 사람들이 뭐 특허가 있거나 뭐 전문 기술증이 있다든가, 어떤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만 계속적으로 뭐 10년 이상 했다든가, 뭐 장인 정신이 있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증빙 자료가 있으면 특수 전문 기술직으로 L1B 주재원 비자로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규정들을 가지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직원분 또는 이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L1 비자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USCIS라고 하는 미국 국토안보부죠. 미국 이민국이라고도 하는데, USCIS에 이제 I-129라고 하는 페티션, 청원서를 접수를 하고 이게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내에 있으면 이제 이게 승인이 되면 보통 I-994가 나오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이제 change of status라고 하는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같이 접수하는 게 이제 I-129 청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한국에서 비자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USCIS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L1 비자를 또는 발급을 받아서 그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체류 신분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1 비자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통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급행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했던 뭐 어떤 대기업 호텔의 임원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1개월 만에 모든 이제 수속을 마치고 어, 한 달 안에 이제 비자 받고 미국까지 이제 입국을 하셨던 사례들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제 청원서 급행 수속은 보통 15일 안으로 답을 주는 그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하긴 한데, 뭐 워낙에 이제 돌발 상황들도 많고 우편 소요 기간들도 이제 많고 행정적인 기간들, 뭐 검토하는 기간, 검토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요식행위적으로 뭐 이런 서류는 너네들이 제출했는데 다른 서류를 한 번 더 보자 라는 내용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뭐 심사하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겠고,
뭐 청원을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 쪽 입장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게 이제 유리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돌발 상황들을 예상을 해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류 준비나 이제 인터뷰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L1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가 이민국에 청원서 신청하고 비자 인터뷰를 보는 단계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2~3개월 가량 기간 소요되고 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L1 주재원 비자 거절되면 재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하지만 거절을 받고 난 뒤에 이스타라고 하는 이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시도를 하거나 하게 되면 취업에 의도가 있거나 이제 비자법을 뭐 위반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에 신중을 기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재정 상황, 이제 미국 현지 직원 고용 현황, 자격 요건, 그다음에 이제 경력 사항 등 이런 다방면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L 비자 만약에 이제 신청 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인사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상담을 오시려면 이제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업 조사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상담 준비를 좀 해놓고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시간 단축도 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상담 절차들도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진행하는 L비자 프로세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이제 그 상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재원 파견 L1 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